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다음에 470쪽에 제2절 건설 관련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 지어서 파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한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특별회계요. 목적 자금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또 정해진 데에서만 돈이 들어오고 하는 특별한 통장을 얘기하고요. 기금, 특별회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주택사원 사채, 그러니까 사채가 박신양, 쩐해전쟁, 그러니까 그 고금리 사채가 아니고요. 여기는 회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내용 보기 전에 주변 상황을 얘기 드리면 다음 이제 3장 공급과 연결되는데요. 뭐 당연히 뭐 냉장고 사듯이 그다음에 자동차 사듯이 집 살 때도 집장사가 다 지어 놔야죠. 집장사가 다 집을 지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에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는 우리한테 집을 100일동을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라 300치로만 썰어서 나누어서 넘기는 거죠. 후분양합니다. 이게 옛날도 원칙이고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칙입니다. 그런데 8688 200만 원 건설 200만 채를 한 방에 짓자고요. 200만 채를 한 방에 지으려는데 다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 지으려니까 아이고 너무 부담이 크네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국민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 A1, A2 등등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집 짓는 회사, 사업주체 7가지 중에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회사인데 이 당시에는 지방공사는 큰 비중이 없었습니다. 빠지고 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 건설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 쓰고 그 다음에 종이딱지를 주죠. 그 돈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뭐 이때 이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돈 100명에게 빌려서 집을 150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100명에게 집 100채를 주고 그 다음에 50채를 팔고 그래서 큰 이익을 벌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아무 돈이 없어도 돈 빌려서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넘겨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집값을 먼저 받는 거더라고요. 집값을 먼저 받는 게 돼서 나중에는 지금도 역시 현재 주택법 원칙은 선건설 후분양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예외 뭐로 가고요. 선분양 짓지도 않고 삽도 꽂지도 않고 집값부터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설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경우가 뭐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디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판매장에 자동차 사러 갔어요. 저희 자동차 사러 왔는데요. 그쪽에서요. 돈 주세요. 자동차는요. 돈 줘야 나중에 만들어 드리지. 어디 냉장고 사러 갔어요. 여기 냉장고 좀 보러 왔어요. 돈 주세요. 예? 돈을 줘야 나중에 냉장고 만들어 드리지. 지금 그거죠. 신발 가게 가고요. 돈 주세요. 어디 책 가게 가고요. 돈 주세요.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나라 주택에만 딱 유일하게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어디 계약하겠습니다. 어느 개나리 단지 300주로 줄게요 하는 데까지가 3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딱지를 갖다 내면 뭐로 갚는다고요? 주택으로 갚는 겁니다. 주택사원 사채. 원래는 돈을 빌린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집값을 먼저 받는 제도로 이제 확장된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이 예외 규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8688에 딱 한 번 발행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집 짓는 회사, 사채이죠. 회사채에서 발행하고요. 나중에 뭐로 갚는다고요? 주택으로 갚는다고요. 주택, 상환, 사채이죠. 그러면 8688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30년 동안 한 번도 발행한 적 없는데 제대로 남아있고 시험 계속 나오고요. 공부하는 사람들 고생이죠. 동그라미 이제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원사채 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둘 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빌려 쓰려면 승인받으라. 둘 다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요,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부도파산 염려가 있잖아요. 등록사업자, 민간은 자본금, 자산평가액, 기술 인력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도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액면 할인 방법으로 발행하고 김영증권, 여기에 당연히 A1 이름 써져 있겠죠. 동그라미 4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름이 주택상환사채이고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집 받는 걸로 알게 되는데 법은 또 그게 아니라고요.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 돈 빌린 날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개나리 단지 100일 동 300치로 줄게요 하는 데까지가 3년. 동그라미 5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장사 자빠지는 곳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 집 받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아까 앞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있었죠. 동그라미 6번이 특별한 거죠.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할 수 없다. 공급질서 교란금지라고 하는 항목에서 또 나옵니다. 사분주의라고요.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지만 이거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내용이고, 그런데 A가 해외로 이민 가게 됐다고요. 단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했으면 이 집장사가 갖고 있는 장부가 있겠죠. 여기 종이 딱지, 채권도 있고요. 여기에 A1, A2 등등이 있습니다. A1이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이것을 C에게 판다고 치죠. 둘이 알아서 다방에서 여기다 화이트에서 이름 지우고요. 이름 덮고 거기다 C 쓴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 C로 바꿔 써야죠. A와 이 집장사와의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증명하는 장부에 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주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택자 성명을 C 이름을 채권, 종이딱지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번 원칙 계약 채권 채무니까요. 원칙적으로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법이 특별법, 상법 일반법이 되는 거죠. 채권 비교한 건 생략하고요. 다음에 3번 입주자 저축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러저러한 통장 4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나머지 3가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를 추가한 거죠. 마치 011, 016, 017, 018 휴대폰 휴대전화기 앞번호가 있었는데 010을 나중에 만든 이유가 다 지금 통합하기 위한 건데 011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는 남아있죠. 그러듯이 지금 통장은 지금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법에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가입하는 사람은 순위, 1순위, 2순위,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즉 모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지금 한 가지만 있는 겁니다. 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 15살짜리도요. 3살짜리도요. 10달짜리도요. 100일 안 된 애도 가입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계약은 20세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인분만 신청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별도 내용이고, 통장은 하나, 아무거나 다 신청할 수 있고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내용 보시죠. 다음은 3절 사업 절차입니다. 사업 절차요. 개인의 사적 개발에서 규제하는 것들은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죠. 개발인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고 개발하고 검사, 건축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고 건축하고 검사,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승인받고 사업하고 검사를 받는 거죠. 그 기본 흐름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겠죠. 그 다음에 승인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고 100% 재량,
관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받았으면 30만 이상 사업을 해야죠. 사업 끝났으면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준공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여기는 또 그중에 검사와 사용을 띄어서 사용검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남았어요? 준공승인 남아있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한 번에 30만 이상이었고요. 누가 승인을 하냐고요? 어디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땅 싹 바뀌는 거죠. 논밭 싹 밀고 그다음에 산자락 싹 깎아내고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하는 게 원칙.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지금 한 거는 시장 군수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두 글자 대부분 2년. 근데 이쪽 주택법이요. 건설회사들 엄살 심하죠. 우리 힘들어요. 봐주세요. 에에에에엥. 5글자 5년형.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면 찍어준 도면대로 잘 지었냐라고 하는 거 검사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중요한 정책 결정, 주택시장의 공급 통제인 거고요. 여기는 도면대로 했는지 판단하는 거죠. 사람이 다릅니다. 기술적 판단인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거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를 한다. 사람이 다릅니다.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111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 주택법 적용 대상이었고요. 동그라미 1번 한 번에 30만 이상이었고요. 동그라미 3번 단주택 50호 이상 동그라미 4번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그 예외 앞에서 보셨습니다. 다음 쪽에요. 473쪽에 112 사업계획 승인권자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가 결론이고요. 먼저 첫 번째 표요.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원칙 누구고요? 시댁이죠. 두 번째 표요. 사업계획 승인,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 통제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치구는 독립적인 주택시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승인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법에서요. 실무하고는 좀 다르고요. 실무공법은 따로 있고 시험공법이 따로 있죠. 아무튼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근데 도봉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노원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강북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큰 권역들로 가는 거니까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지는 않는다고요. 구가 독립적 시장이 아니니까요. 점 남쪽 아세요. 남쪽 둘째 줄 474쪽의 둘째 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2번 10만 제곱미터 미만 찌그만 거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하고 3번 국가 갈 때나 한국토주택공사가 하거나 기타 등등등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는 겁니다. 1-2번이요.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어느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개나리 단지 통째로 지어서 가면 깔끔하죠. 사람들 다 들어가 살면 됩니다. 소나리 단지요. 600세대인데요. 109 끊어서 간다고요. 끊어서 가면 여기는 입주해서 까는 애기들 낮에 애기 엄마 젖 먹고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데 여기서는 꿍꽝 그러고 있다는 거죠. 까는 애기 그 소리 듣고 엥 깨면요. 까는 애기야 울지마 건설해서 돈 버는 게 더 우선이지 울지마 인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 얼마씩 끊어서요.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나누어서 갈 수도 있다. 단지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는 그대로인 거고요. 단지에서 공사만 끊어서 간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을 공급할 수 있다. 4번 공구는 1번 작은 1번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여기 쇠파이프 날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작은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경비 소독 그런 것들 청소 관리요. 가장 효율적인 숫자가 300입니다. 그래서 600세대 이상 단지를 300 이상으로 끊어서 갈 수 있다. 단지가 끊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1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있습니다. 먼저 문장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보시죠.
어느 집장사, 여기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앞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집장사 A가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천세대 집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B에게 그러니까 집을 넘길 때 콘크리트만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겨야 되죠. 따라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업 끝나고 나중에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준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대지 소유권을 그러니까 분명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대지 지분까지 잘 넘겨주겠다. 걱정이 없는 곳만 그러니까 그 먼저 소유권 아직 확보하지 않았어도 승인 신청해서 승인해줘서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제 표로 올라가시죠. 131에 있는 표요. 표가 제일 오른쪽 칸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줄입니다. 그러니까 5줄 중에 넷째 줄을 보시면 표가 6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첫째 줄, 둘째 줄, 첫 번째 칸이요. 100%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그 과정에서 문제없이 다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믿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 필요한 주택사업, 그러니까 주택조합으로 95%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조합이 95% 소유권을 확보했으니까 지금 땅을 다 돈 주고 산 거죠. 합리적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땅 주인들이 팔았겠죠. 5% 미만 그분들이 좀 너무 세게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은 꼭 그 사람들을 알박기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그 땅이 조상 대대로 5대조 할아버지부터 살아온 땅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심어놓은 매화나무도 있고요. 큰 은행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천연총각 때 그 나무에서요. 할머니가 그네 타고 계셨고 할아버지가 그 모습에 뿅 반해갖고 둘이 연애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아버지 뭐 그 나무에서 뭘 하셨던 기억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땅입니다. 돈은 두 번째라고요. 돈은 두 번째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조상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알박기 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알박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건설회사에서 만든 이름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또 알박기 한 사람이든 5% 미만 사람,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합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 이익을 내니까 내놓으세요. 그래서 매도 청구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칸요. 사업 주체가 100% 사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00% 사용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뭐만 갖고 있고요? 찰랑찰랑 등기부만 있고 처분권만 있고 그 땅은 누구 맘대로 쓰는 거예요. 사업 주체 맘대로 쓰는 거죠. 그럼 땅 주인은 잔금 받고 싶으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에이, 잔금 좀 주세요. 잔금 좀 주세요. 사업 주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거고요. 누구 맘대로 쓰라고 돼 있으니까요. 사업 주체 맘대로 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장사는 잔금줄까 등기부 갖고 가서 물밥 굵고 비는 거 하고 또 하나 때 되면 재산세 내는 거 하고 두 가지만 하면 되죠. 두 가지밖에 할 수 없고요. 100% 사용권은 갖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잔금만 지급하면 소유권 넘어오게 됩니다. 막바지 어느 절차에서 하겠죠.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특별한 거죠. 80% 이상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물론 지구단위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셋째 줄 맞죠? 그러면은 그럼 80% 사용권은 이었죠. 그러면 그 가운데 넷째 줄에 다섯 번째 칸이요. 계속 그냥 80% 그 상태이면 10년 미만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안 된 사람 것을 다 뺏을 수 있고 15% 추가해서 95%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100년 된 사람 것도 다 뺏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같으면 200년, 300년 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토지조사가 100년 언저리니까요.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다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뺏기는 분들은 또 좀 심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줄이요.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이건 매도 청구 민법 쪽 보니까 시장 가격, 시가로 사는 겁니다. 땅 주인 도망 다니면
그러니까 소재 확인 곤란하면 둘 이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돈 주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받으면요 법원에다 맡기면 되죠. 요거에 대한 문장이 쭉 이어집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국가지방토지대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 2번 100%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 3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3번 순서가 좀 바뀌었나요?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 4번 지구단위 계획 필요한 사업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하는 지역직장조합 경우 95% 소유권 확보. 1, 3, 2 소유권 관련 매수 청구 절차.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건축물을 포함해서 나머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그러면 모든 소유자에게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2번 그 2로 외의 경우 이 95%가 안 됐다고요. 80% 상태에서 82%든 93%든 그 상태에서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 10년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10년 안 된 사람 것들을 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있는 곳을 셋째 줄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면 둘 이상 신문에 주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이건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특별한 예외였죠. 다음 이제 굵은 2번 사업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요. 2-1번 그러니까 재량 행위죠. 승인을 낼지 말지 관청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엿장수 마음대로가 재량 행위고요. 그러니까 승인권자 마음대로인 거죠. 동그라미 1번 승인 신청을 받았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2, 3, 4 동그라미 2번 승인했으면 당연히 발표해서 일반 사람들 알게 해야죠. 그러고요. 누가 이제 땅 산다고 그러고 또 아니면 뭘 한다고 그러는데 저게 도장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아파트 다 바로 들어서요. 돈만 내세요. 바로 아파트 드릴게요. 그럼 관청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고 또 발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3번 넷째 줄 원스톱 서비스 이것저것 한 방에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2-2 사업계획 승인 취소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공법에서 취소해야 된다는 건 딱 2번이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그 표가 없습니다만 공법에서 허가 취소해야 된다. 그거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제일 뒷부분이요. 기본학상 뒤로 가시죠. 표가 2번에 써져 있습니다만 책의 546쪽이요. 546쪽 밑에서 2번째 표. 그러니까 그게 이러저러한 것들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고 또 아니면 완료 불가능한 경우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477쪽 오시고요. 승인 내줬다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쪽이에요. 굵은 3번 이제 사업에 착수하게 되죠. 3-1번 착수 시한 동그라미 2번 다음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1번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5년 내 착수해야 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2-1번 공구별 분할하는 경우 5년 내 착수 첫 번째 공구 최초 공구는 5년 내 착수하고 1년 연장할 수 있고 2-2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착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사업에 착수를 해야죠. 승인 받았으면 얼마 안에는 착수 안 하고요. 5년 플러스 1년 5년 플러스 1년이요.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머지를 2년, 6년 동안 꿍꽝거리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부터 나머지들은 다 각각 여기부터 2년 이내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하면 2년 동안은 꿍꽝거리는 거 참고 사세요 하는 거죠. 앞으로 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가 있었습니다. 3-2번이요. 간선시설이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 당연히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게 원칙이죠. 여기에 주택단지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도로 밑에 큰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수도 파이프 다 연결해서요. 각 집에서 수도꼭 절면 물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연결을 할 거냐고요. 요거죠. 당연히 사업주체가 연결을 하는 건데, 아무튼 사업주체, 우리 세금으로 건설회사 많이 도와주자고요. 국민들은 돈 많으시잖아요. 건설회사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건설회사 많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간선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우 100세대 이상 증가 또는 16,500제곱미터 있기도 어려운데요. 5,000평 언저리를 얘기하는 거죠. 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회자는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번,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 수도, 6글자예요.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 수도인 거고요. 2번, 해당 지역에 전기파이프, 통신파이프, 가스파이프, 난방파이프 공급하는 자가 전기파이프, 통신파이프, 가스파이프, 난방파이프를 연결해 줘야 되고요. 3번, 국가는 우체통을 연결해 주고요. 우편사무는 국가사무인 거죠. 그래서 다 줄여서 그냥 우체통이고요. 그거 빼고는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 수도인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3-3번 감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불법 자재 쓰거나 나쁜 짓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걸 감독하는 게 감리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셋째 줄 감리자를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건축주나 사업주체가 지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예외 가기 전에 우선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아래 표요. 감리자를 누가 집어넣냐고요. 옆으로 5칸, 두 번째 칸 개발사업, 공익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 세 번째 칸 정비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칸요.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번째 칸 건축법은 조그만 사익사업이죠. 지붕 있는 1층짜리도 건축물, 그러니까 큰 것도 있습니다만 작은 것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개인, 허가받은 건축주, 그 사람이 지 친구든 사돈이든 자격증만 있으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믿을 수 있으니까 봐주자, 또 많이 지어라 봐주자. 근데 감리까지를 풀어주는 건 좀 그렇죠. 안전에 대한 거는 손대면 안 되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는 돈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 다치면요. 거기다 생명까지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아무튼 공적 주체와 도시형 생활주택은 집장사 스스로 감리자를 정할 수 있다. 3-4번요. 존이라는 쪽 도와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표가 4줄인데요. 먼저 첫 3줄은 다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첫째 줄이요. 공적 주체가 지을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둘째 줄이요. 국민주택 지을 때에는 신도시 노른자 땅, 채비지 반까지를 사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법이니까 기본가격 감정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고요. 원칙. 셋째 줄 국민주택 짓겠다. 그러면 공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은 국민주택보다 범위가 더 큰 겁니다.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국민주택은 애당초 85 이하이고 그다음에 민영주택 중에서도 85 이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찌그만 집 반 이상 짓겠다. 좋은 일이죠.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국가 지방 땅 일반 시세보다 싸게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공적 주체 국가 지방 공기업 아시는 거고 국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다 포함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만 타인 토지 출입 등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할 때만 그때만 수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점점 그 예외는 여기서는 나온 적 없습니다. 3-5번요. 존이라는 쪽 도와주겠다.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신도시 노른자 땅 반을 잡는 거잖아요.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법이니까 감정가격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건 예외죠. 그래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X. 그렇게 두 번이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그러니까 뭐 주체주 끝에요. 서류에 열람, 등사, 등본초본 교부를 공짜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국가지방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다목적으로 토지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다. 1번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을 반 이상 건설하는 경우, 2번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경우. 그럼 국가지방 땅 먼저 잡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두 글자요. 뭐 여기는 앵이 아닌 거죠. 그래서 2년 내 건설하지 않거나 대주종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사업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마지막 사용검사인 거죠. 먼저 첫 번째 표요. 첫 번째 표의 첫째 줄. 전체 끝내고 검사받아서 쓰는 게 원칙. 부분 검사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한 세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만 부분 검사가 없고 나머지는 다 부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표의 두 번째 표요. 기본 원칙은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고 사업을 하고 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그 두 번째 표의 첫째 줄이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했으면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그러니까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요. 이러저러한 사유로 사업주가 자빠질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공 보증자, 또 아니면 돈 내고 집 받으려고 하는 입주 예정자,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집주인 도망 다니면, 그러니까 사업 주체 도망 다니면 대부분 공사 대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시공자도 그러니까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파산 때는 이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만 그러니까 시공자도요. 다음에 완료, 사용검사는 복잡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세 번째 칸이요. 시군구획 검사를 받는 건데 아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체 끝낸 것에 대한 예외로 공구별 분할, 공구별로 그러니까 사용검사,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5동 중에서 2동, 동별만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사용검사 신청 누르면 며칠 내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15일 내 처리한다는 건 곧 보도록 하시고, 그런데 부분검사를 받을 수도 있죠. 그 부분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검사는 그러니까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주택건설 때는 동별로 그러니까 대지조성 그러니까 2만 제곱미터짜리 5토막을 만들겠다고요. 5개를 만들겠다고요. 10만 제곱미터. 그러면 그 한 토막마다 토막별로. 근데 여기다 토막이라고 쓰면 무슨 뭐 고등어 사러 왔어요? 몇 토막 내드릴까요? 뭐 고등어 그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땅 토막을 뭐라고 하고요? 구획별로 부분검사 받을 수 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예외로 뭐로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세대별로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볼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원칙과 예외, 또 원칙과 예외인 건데 여기서 이제 동별이 부딪히면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동별, 여기도 동별.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튼 뭐 법에는 더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먼저 참고상으로 별도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구분 등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구분 등기가 아니라 쓰기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 된다인 거죠. 안 된다 없어요. 여기다가 세대별 사용검사 이걸 내지는 않고요. 한 번도 낸 적 없고요. 다 된다입니다. 세대별로도 된다, 동별로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4-1번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둘째 줄 공구별로 사용검사,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4-2번이요. 사업주체가 받을 수 없으면, 작은 1번 파산,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2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도망다니면 시공보증자, 예정자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받아내야죠. 시공자도요. 4-3번 임시사용승인 부분검사요. 동그라미 2번 동별, 구역별이죠. 그 아래점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건설 절차였죠. 다음 이제 관련 조문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주택건설에 3가지가 있었죠. 사업주체, 7가지가 있었고요. 7가지 중에 5번째 주택조합, 복잡한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자금은 주택사원사채 하나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절차가 있는 거였죠. 절차에서 이 마지막 검사요. 전체검사, 사용검사, 부분검사, 임시사용승인 요것을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3장 주택의 공급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